네, 안녕하세요. 저 원의 방정식을 했는데 더 자세한 강의를 위해 한 번 더 필기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세 번째 정리, 접선의 방정식 들어가 볼까요? 짠! 내려보면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필기본이 영상을 올렸는데 날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누구의 접선의 방정식이냐면요. 원에 관련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을 그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 세 가지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요. 어떤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줍니다. 이렇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중심의 좌표는 얘를 0으로 하는 값 0, y제곱, y를 0으로 하는 값 0. 완전 제곱식이 안 돼 있잖아요. 순수하게 이거는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를 주어줍니다. m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 하나로 주어지고요. 기울기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0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은 r이 되겠죠. 그쵸? 근데 기울기가 m이라고 했어요. 뭐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이건 음수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하면요. 기울기가 여기도 기울기가 m이면 이쪽 라인도 기울기가 m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y절편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말하라. 그럼 두 개를 말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원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예, 중심의 좌표 알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도 문제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까지 주어집니다. 하지만 y절편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상해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제 플러스 n만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m은 문제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알아요. 0,0이라는 걸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왜?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형태가 지금 돼 있지 않을 때는요. 0,0이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반지름은요. 우리가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이용하느냐?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직선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공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만들면 이 d는 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하 루트를 씌우고요. 그 이 점을 지나는 애를 각각 x에다 얘는 y에다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 y는 mx 플러스 n. 선생님 n을 모르잖아요. n을 몰라도 이 거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럼 다 알고 n만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인 문제가 생기는데 미지수가 하나에다가 식을 하나로 만들어주면 우리 미지수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예, y는 mx 플러스 n, m은 숫자입니다. 예. y절편을 모르기 때문에 n으로 지정하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n만 미지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얘도 문제가 숫자로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해야 돼. 왜? 우린 이걸 쓸 거니까 직선과 한 점 사이의 거리 이걸 쓰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mx-n 플러스 n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고 했어.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랬지? 짠! 자,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 루트를 씌운다 그랬죠? 그리고 각각 x에는 지나는 점 x1 y에는 지나는 점 y1을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죠. 이게 다 숫자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볼까요? 네. 원점과 이 직선의 방정식 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해봐. x의 개수 m의 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0,0을 지난데요. 0, 0 하면 지워지죠? 절대값 n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 d가 뭐가 돼요?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이 D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D 대신에 반지름으로 놓고요. 그럼 보세요. 문제상에 R도 지금 숫자고요. M도 숫자입니다. 예, 절대값 n만 미지수로 잡혀있는 상태죠. 그럼 절대값 n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절대값 n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 n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n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답이 두 개가 되죠. n은 풀마 자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n이 이제 풀어진 거야. n이 이제 이거 봐보세요. r도 숫자고 m도 숫자죠. 대입법으로 그냥 풀면 n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예.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자 원의 방정식 하나 주고요. 기울기 주고 이 기울기가 m인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한번 해볼까요? 이 원의 방정식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요거 바로 들어가죠. 그럼 m이 1이니까 x 풀마 반지름이 얼마예요? 9예요? 3이에요? 3이죠. 풀마 3 루트 m제곱. 자, m이 아까 1이 했죠? 그럼 1 더하기 1 2. 그럼 얼마예요? 답은 y는 x 풀마 3 루트 2 해가지고 요렇게 답이 두 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공간이 없네. 여기다 해볼까? 자, 여기다 한번 이 문제가 나왔다. 공식을 잊어버렸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인 원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m이 1인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뭐 x축, y축을 번거로우면 안 그려도 됩니다. 예, 그리고요. 요렇게 하고요. 자, 요렇게 접선을 그으면 뭐 기울기가 대략 오른쪽 위로 향할 거니까 접선 두 개 나옵니다. 똑같은 기울기가. 그러면 이제 얘를 뭐라 놓냐면 y는 x 플러스 y절편을 모르니까 b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은 0,0이고요. 자, 반지름은 자, 이렇게 얼마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뭘로 들어가냐? 자, 중심과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x 플러스 b 마이너스 y는 0 해서 직선의 일반형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 거리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x의 개수의 제곱 1, 마이너스 1의 제곱 1. 자, x의 0, y의 0을 대입해. 그럼 누가 나와? b가 나오죠. 절대값 b는 얘가 얼마다? 3이다 해서 풀면은 b가 나오죠. b가 나오면 우린 이 b 값에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나오죠. 근데 b가 두 개 나올 것이야. 왜? 절대값 b니까. 풀마 다 붙여서. 그래서 답이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얼마 나오니? 루트 2분의 절대값 b는 3. 그 양변에 루트 2 곱해요. 그럼 절대값 b는 3 루트 2 이렇게 되죠. 위로 올라갈게요. 절대값 b를 이제 없애고 b만 하면은 풀마 3 루트 2가 되고 그럼 y는 절대적 답은요. y는 x 풀마 3 루트 2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식으로 안 하고 뭘로만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바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공식으로 외운다면 이렇게 바로 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원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건요. 원 위에 한 점을 줍니다. 이게 숫자로 주는 거죠. 원 위에 한 점을 주고요.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예, 그럼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달랑 나오죠. 요거는 조금 이제 계산식이 조금 2배, 앞에 문제 푼 거라 2배로 푸는데 요것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왜? 원의 방정식을 주면은 중심의 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반지름도 줄 겁니다. 예,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0이라 하고 이걸 원점의 좌표니까 O라고 하고 점 O와 점 P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네. 점 O와 점 P의 기울기는 직선 L의 기울기랑 어때요? 서로 수직이죠.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기울기가 서로 수직일 조건이 뭐예요?
한쪽 기울기와 다른 한쪽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예, 그걸 이용해 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기울기가 나오겠죠. 누구의 기울기? OP, 선분 OP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나오고 원 위에 한 점 보이고 요거 두 개가 숫자로 나옵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좌표는 0,0이다. 반지름은 R이다. 이렇게 다 쉽게 알 수 있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보자. 그래서 OP 있죠? 네. OP. 이 직선의 방정식의 수직이네. 자, OP를 일단 구해봅니다. OP의 기울기는요. 자, 두 점을 주어지면 우리 기울기 구하기 쉽죠? 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1 빼기 0분의 y1 빼기 0. 그래서 x1분의 y1이 기울기가 되고요. OP의 수직인 접선 L의 기울기는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왜? 자, x1분의 y1은 OP의 기울기고요. L의 기울기를 네모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 서로 수직 관계니까. 왜?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기울기가 서로 수직일 경우는 한 기울기와 다른 한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꾸로 풀면은 직선 L의 기울기는 역수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풀다 보면은 숫자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50%는 우리가 구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세 번째, 접선 L은 우리가 구하려는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예, 접선 L은 자, p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다. 어디 볼까요? 예, 이 P점은요, 원 위에 한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에 한 점이죠. 그럼 px1, y1은 직선 L의 방정식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직선 L의 방정식 대입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여기다 써줄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의 플라워라 했죠. 기울기가 m이고요. 자, P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하죠. 그 방정식 구하는 식은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으로 이게 있잖아. 요거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걸 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쓸 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합니다. 원의 방정식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베이스가 깔려야지 원의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하시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직선 위에 한 점을 지난다 하면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자, 이 접선 L은 x1, y1을 지나. 그리고 아까 기울기도 정했어.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한 거 요거를 써먹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y 빼기 y1.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가려고 x 빼기 x1으로 가는 거죠. 얘를 좀 정리를 하는 거야. 분수가 나와서 복잡하죠. 그래서 양변에 y1을 곱합니다. 그래서 y1의 제곱, y1 곱하면 마이너스 x1이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x1x, 그 다음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 이거 하나 완성됐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이거 하나 완성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어디로 갔니? 어디까지? 또 하나 지금 3번까지 있고요. 예, 4번이요. 저 점 P는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원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된 거고요. 요걸 언제 써먹냐? 아까 위에 했던 요 식 있죠? 요 식에서 잘 보세요. 이항하게 되면 y1의 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고요. x항을 왼쪽으로 이항하면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x1x 더하기 y1y는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인데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이 r제곱이야. 얘를 r로 치환합니다. r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답은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이게 누구의 방정식이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접선에 지나는 점 하나를 준다 그랬죠? 그걸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x1을 x에다 곱하고요. y1을 y에다 곱하고요. 반지름은 주어지죠? 요 자체가 그냥 이 자체가 이건 외우기도 편해요. 원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물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시간과의 전쟁이죠. 요거 바로 알아두세요. 한 점에서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다. 원 위에 한 점을 주고 요 한 점을 숫자로 줄 거예요.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에서 x1x 더하기 y1의 y는 r이다. 이걸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어디 가버렸네.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 자, 즉석에서 만들어야 돼. 2,1을 지나고요. 원 위에 한 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는 4. 2는 4. 5다.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이야. 2,1이. 그죠? x가 2를 대입해봐. 4고요. 1을 대입해봐. 1이야.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이야. 이 점이, 이 등식이 성립하면 원 위에 한 점입니다.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잘 봐. x1, x1이 2야. 그 다음에 더하기 y1, y1이 1이야. 예. 잘 안 써져. 힘이 없어. 중심이 없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x 더하기 y는 5다. 그래서 이게 끝이야.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라고?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1, x, y1, y는 5다. 그것만 외우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예. 무조건 외워야 되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 원 밖에 한 점을 줘. A라는 점이거든요. 이때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가 나옵니다. 네,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2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요.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왜? 원의 방정식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원의 접선의 접점을 하나를 P라고 잡습니다. 그걸 x1, y1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나서 자,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했나? 기억도 안 나네. 써놓고. 자, 예를 들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A, 원 밖의 점입니다. 이 점을 지나고요. 원의 방정식 줍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 나왔네요. 0,0. 완전 제곱식에 하나도 변화량이 없으면 그냥 0,0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냐? 접점 P점을 하나 만듭니다. x1, y1. 인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게 뭐라고요? 요거 있잖아.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자, 이거 바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인데 이 r제곱이 4라고 잡혔으니까 4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1,2를 지난대.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 다시 1,2를 대입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x에다 1을 대입해. 그럼 x1. x에다 1을, y에다 1을 대입해. 2y1. 예. 그럼 4. 자, 이거, 여기가 뭡니까, 지금? 접선의 방정식. 응? 그쵸? 접선의 방정식 하나 했어. 그런데, P점인 x1, y1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지? 두 번째까지 했어요. 네, 세 번째. P의 x1, y1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4다. 다 했어, 이제. 요거 두 개 체크된 거 있죠? 요걸 연립해서 풀면은 x1하고 y1의 좌표가 나와.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P의 좌표 하나만 구하면 돼. 이미 한 점은 구해져 있거든요. 1,2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죠?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다. 지나는 한 점도 있겠다. 기울기 하나, 지나는 한 점 하면 이거 식으로 그냥 바로 해도 되겠다. 그죠? 가볼까요? 그래서, 자, 접선의 방정식 잡았어. x1, x 더하기 y1, y는 4다.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자, P라는 점의 좌표는 원위의 점이다.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4다. 요 체크된 거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문자로 정리해. x1은 4-2y1. 그쵸? 그러면 x1 대신에 4-2y1을 자, 대입합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전개하여 풀어줍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5y1 시간 다 돼가네. 5y1 빼기 16y1 더하기
12는 0이다. 어쩌니 끊어지겠다. 그래서요.